안녕하세요. 에이프로 아카데미 생각국어 오덕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고등 설명회를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수능 보고 이제 정시 원서 접수 앞두고 있는 고3 아이들은 좀 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현재 이제 고1, 고2들, 즉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거나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수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능 대비하자 이런 얘기인데, 수능 대비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고3 학생들이야 당연히 나 이제 수능 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이유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수능 대비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고2 학생들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 고2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짐작을 해봤어요. 네. 고2 학생들이 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네.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약간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내신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죠? 내신. 왜냐? 1년 남았잖아요. 그죠? 시험 4번 남았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내신하면 수능 대비는 힘들지. 이런 생각도 해요. 왜?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내신하면 수능 대비 힘들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 수능 대비는 언제? 고3 돼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생각 특히 언제까지 할까요? 조금 빠르면,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조금 빠르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하게 되고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저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왜 조금 오해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1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 문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2학기 때는 문학을 1년 동안 쭉 끌고 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많은 학교들은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독서라는 영역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역들은요, 국어 영역에서의 수능 출제 과목명들이에요. 고3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3들은 과목 명칭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수업은 무엇으로 좀 진행을 하느냐,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하죠. 수능 연계 교재. 수능 연계 교재가 바로 많이 알고 계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네. 전부 다 고2, 고3 때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텍스트가 무엇과 수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은 수능과 내신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유형은 좀 다르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실은 수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도 고등학생들은 많이 내신에서 접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학생들이 많이 이런 얘기해요. 아까 이제 우리 고2들의 마음을 감히 좀 예측을 해봤는데, 고2들이 수능 내신 달라. 근데 난 내신 공부할 거야. 수능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하죠. 반대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난 이제 내신은 끝났어. 바로 수능 대비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내신 버린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다? 수능과 내신은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함께.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지금 수능 대비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자, 학생들의 마음은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잘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아보게 되면 수능 시험지 또는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시험지를 받아보게 되면 학생들이 네, 지문을 일단 접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읽고 풀고 요 과정이 무의식 중에 사실 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네, 독해가 안 됐는데 문제를 푼다든지, 독해는 잘했지만 문제풀이를 엉뚱하게 해서 틀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리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해 영역도 사실은 할 게 많아요. 독해 영역도요, 문법 영역, 문학 영역, 독서 영역. 독서가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신 비문학 영역인데, 그 영역별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뭐 많이 들어보셨죠? 문법 개념, 또 문학 개념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는 게 저 독해 영역, 즉 작품을 독해한다든지 문제에서 문법의 개념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저 독해 영역에 꼭 필요한 게 이제 문학과 문법의 개념 영역입니다. 그다음 문제풀이 영역도 사실은 되게 많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문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기본적으로는 문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문두. 네. 그 다음에 문두와 선지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기를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문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풀이 영역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실수로 틀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옳지 않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옳은 걸 선택해서 틀렸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제 문제풀이 영역에서 문두, 또 보기, 또 선지까지 각각의 영역들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많이 생략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네. 요 두 가지 영역들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요 설명은 다 좋아, 알겠어.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어느 영역에 있을까요? 사실은 요 영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한다는 친구들도 요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문제풀이 영역까지 올바른 풀이 방법, 올바른 독해 방법, 올바른 풀이 방법을 익히고 독해와 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80분에 맞추는 거예요. 왜 80분인지 아실까요? 네. 왜 80분일까요? 네, 수능 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오전, 네,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됩니다. 총 몇 문제? 45문제를 풀게 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몇 분에 맞춰져 있을까요?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대 집중력이. 학교 수업 시간 50분이죠? 50분보다 30분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네. 이 80분 동안 문제를 집중해서 풀이해 나가는 그런 훈련. 이것도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맞춰야 그 다음에, 네, 학생들이 모두가 원하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독해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좀 잘하는 학생들도 이 정도 문제풀이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자, 수능 국어는 무엇이다? 트레이닝이다. 즉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훈련의 영역인데 고3 때부터 훈련을 시작한 친구가 있고 고2 때부터 훈련을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누가? 네, 고2 때부터 훈련을 시작한 친구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예비 고3이 되는 제가 이제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안타깝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할 때부터 수능 대비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수능 대비를 계속 미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12월 19일 날 치렀던 고2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 네, 훈련의 영역입니다. 훈련의 영역.
네. 이번 수능이 기사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국어의 표준 점수죠. 국어의 표준 점수는 2019학년도죠. 그때 제 기억엔 그때가 가장 높았는데 그때랑 거의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감한 난이도는 2019학년도에 가장 그 불수능이었다는 그 국어랑 체감 난이도는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실인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실제로, 수능 연계교재랑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막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문들도 있었고, 체감되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계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냐? 저는 그거를 한마디로 이 낯설미라고 해석을 좀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문법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이 문법의 앞에 두 문제는 지문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지문 형태로 주어진 문제인데 그 지문을 오로지 중세국어에만 할애한 지문은 처음 봤어요. 네. 중세국어로만 지문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벌써 그것만 해도 학생들이 헉 하고 이제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근데 거기에 담은 개념은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훈민정음 제자원리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럼 따라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을 사실은 고3 때 학생들이 또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낯설게 느끼고 이거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문제를 사실은 조금만 멘탈 잡고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설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낯설음은 무엇으로? 네, 훈련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풀이 과정, 그 문제풀이 과정도 사실은 훈련의 영역이에요. 네, 정확한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 네, 첫 번째, 학생들의 마음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갈팡질팡하죠. 네, 고3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고3들도 사실은 내년 1학기 내신이 있다 보니까 내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네, 학생들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되게 명확하죠. 막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수능에 준비해야 될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능을 대비할 때 대부분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들은 사실은 훈련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를 언제? 네,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키워드를 두 개로 좀 꼽아봤습니다. 평가원 기출. 네, 평가원 기출.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예비 고2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수능 연계 교재. 요건 예비 고3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평가원 기출이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과 문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네. 충실히 공부를 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기출을 공부함으로써 무엇을 파악하자? 네, 평가원의 흐름을 파악하자.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갖자. 네, 그런 의도로 예비 고2 학생들과 기출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 연계교재, 수능 연계, 요건 뭐, 네,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내년도, 2024년 11월 16일에 치러지는 수능, 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그 수능 특강 교재는 한 1월 말, 2월 초쯤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네,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는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좀 일단 잡아봤어요. 학생들은 사실은 안 들어본 개념은 없어요.
안 들어본 문법도 그렇고요. 문학도 그렇고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요. 선생님 이거 들었어요. 이거요. 네. 사실 평가원 기출을 보고 또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거 다 수능 대비를 위한 건데 그것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들었던 개념, 내가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진짜 아는 개념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1년 먼저 대비하는 수능, 즉 예비 고2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죠. 이 친구들하고는 무엇을 할 것이냐? 3개년의 평가원 모의고사 및 기출을 같이 좀 풀이를 해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수능, 평가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3개년, 작년, 또 재작년, 또 그 전년도까지 해서 3개년의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을 같이 보면서 각각의 영역들의 아까 말씀드렸죠? 독해 방법,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하고 그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풀이해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훈련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그런 작품 또는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 비문학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던 걸 계속 적용해 나가는 그런 연습.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들었던 걸 아는 걸로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을 해서 쭉 2월 말까지 9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고3 학생들을 위한 수능 집중 대비반 또 진행이 되는데 이 반은 수능 특강이 1월 말 2월 초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택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선택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좀 특히 힘들어하는 문법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과정을 좀 1월 달에 갖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수능 특강이 나오면 수능 특강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과제를 통해서 평가원 기출을 좀 보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습량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중에 학생들과 시간 약속을 잡아가지고 온라인 학습실 운영하면서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사실 이번 주 목요일 개강인데요. 12월 28일 날 지금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28일 날 개강인데 이 반은 사실은 수시 모집이요. 계속적으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개강 일정 및 시간표고요.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 다 그냥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아래에 있는 저희 에이프로 아카데미 본원에 이제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드릴 말씀들은 다 좀 드린 것 같고요. 수능 대비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 좀 공감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성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